자,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컨텐츠 문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벌써 12월입니다. 네, 그렇죠. 네. 12월 갈수록 첫 번째 1년이 주.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여기 CBS로 오는 길을 네. 천천히 좀 오면서 네.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CBS 이렇게 오는 길도 1년 전과 비교해보니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서면에서 가야로 가는 길에 네. 그 버스 전용차로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무언가 가득했던 푸르름이 가득했던 그런 가로수를 지나서 왔는데 낙엽이 이제 가득 지고 있는 그런 초겨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부산의 풍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2022년의 부산과 과거의 부산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부산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유승은 박사의 부산의 탄생이라는 도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돌이켜보면 1년 전만 돌아봐도 부산 곳곳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책 제목 부산의 탄생이라는 이름을 보고 추측해보면 부산이라는 도시의 처음과 오늘까지 또 여러 변화와 그 과정들을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이 책은 500쪽이나 합니다. 굉장히 두껍네요. 아주 두껍습니다. 벽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흔히 벽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엄청 두꺼운 책이네요. 그 책은 그 세 개의 부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1부 현대 부산 뜨거운 용광로의 탄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2부는 근대 부산 회색빛 관문도시의 탄생이라는 이름이고 3부는 조선의 부산 들끓는 가마솥의 탄생이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부터 근대까지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역순으로 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흐름을 뒤쫓고 있고요. 그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다고 자연스럽게 해양 도시 혹은 어떤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의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와 맞닿은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다양성과 다른 것 이질성과의 융합이 이 책 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잘 담겨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에 대한 과정을 서술한 책들을 보면 역순으로 적은 책들보다는 약간 시간 순서대로 적은 책들이 많은데 역순이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럼 우리도 책의 흐름대로 역순으로 한번 쫓아가 보죠. 1부 현대 부산 뜨거운 용광로의 탄생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우선 피란 수도 부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 전쟁 전에는 부산에 약 한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부산에? 네, 부산에. 그런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란으로 부산에 오게 되면서 한 80만 명 정도가 이 부산에 살게 됩니다. 2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그렇죠. 거의 한 3년 사이에 인구가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인구가 2배가 늘어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량 자원과 주거 공간들 그리고 일자리가 40만 명에 맞춰져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함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절반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적합한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한 채 부산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주거의 공간들,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난민들은 공터로 나가게 되고 물가로 나가게 되고 해변가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망을 지어서 살게 되고 산으로 올라갔던 그 피난의 흔적들이 지금 부산의 아미동, 영주동 그리고 영도의 청학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힘들었던 이 피난살인 3년이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챕터명으로 일부에 잘 담겨 있고요. 그리고 부산하면 언제나 제2의 도시라는 소식어가 좀 붙게 되는데 그게 한국전쟁 때 임시 수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시 수도가 지금의 부민동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의 기념관으로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용두산공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좀 좋아하던 장소여서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서 우남공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미군의 흔적들이 좀 곳곳에 남아 있게 되는데 네. 지금 시민공원도 예전에 미군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야리아 부대라고 해서 미군이 있던 곳이 이제 지금의 시민공원이었고 또 미군이 부산에 머물면서 어떤 군용 물자들 또 군용 물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산의 시민사회로 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게 지금의 국제시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용광로처럼 이렇게 막 들끓었던 게 바로 부산이라는 도시였던 거죠. 네. 뭐 전쟁 당시에 부산이 수도였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테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절대적인 주거 공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라민들이 공터와 물가, 해변가, 산 중턱으로 올라가 움막을 짓고 살게 됐다. 그 흔적들이 아미동, 영주동, 영도의 청학동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현대 부산을 대표하는 장소를 1부에서 알아봤고요. 2부로 넘어가 보죠. 근대 부산, 회색빛 관문도시의 탄생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 있습니까? 네, 근대 부산에는 이 책의 그 메인의 문장과 연결이 좀 됩니다. 책의 가장 표지에 보면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부산은 언제나 최전선이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최전선? 네. 작가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최전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한국 전쟁 때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그 북한군과 국군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 전투. 네, 부산은 최전선의 도시였고 그보다 앞선 역사로 가면 일본 제국이 밀려 들어왔던 최전선이 바로 부산이었고 그렇게 네. 해석했을 때 네, 더 과거로 가면 임진왜란과 네. 정규재란이 시작됐던 도시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왜군을 맞이했던 최전선이 부산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위로든 아래로든 최전선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처절하고 아팠던 역사가 그 일본 제국주의를 맞이했던 부산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 부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면서 또 가장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근대로의 변화도 아주 빨랐던 도시인데 부산은 일제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해서 일본 본토로 옮겨가는 제일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교통 인프라였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차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전차가 부전역을 지나서 온천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게 지금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정말요? 이건 처음 네. 알았네. 그리고 1호선의 전신이었구나. 네, 그리고 또 부산에는 역사적인 독립운동가도 되게 많았는데 네. 대표적으로 박재혁 의사가 있습니다. 부산 경찰서장을 암살하기 위해서 고서 수집가로 위장해서 부산 경찰서에 들어가게 됐고 경찰서장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재혁 의사는 투옥 중에 단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단식으로. 네. 대단하시다. 네, 그 밖에도 일제에 맞섰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부산이었고 새로운 근대의 빛이 퍼지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회색인 도시여서 그래서 근대의 부산은 회색이었다라고 저자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문 회색빛 관문도시 제목을 보면서 자, 뭐 좀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뼈아픈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부산은 언제나 최전선이었다라는 표현이 와닿았던 2부였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세 번째 관문 넘어가 보죠. 네, 조선시대 부산에서는 수용과 동래 그리고 초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약간 과거로 돌아가면 지명부터 좀 달라지는데 네. 과거 조선시대 부산은 작은 항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부산포라는 작은 항구의 이름이었고 네. 그때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동래부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동래부 부산포 이렇게 부산은 작은 항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부산부 동래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래는 조선인들이 대대로 살고 있던 아주 민족성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동래보다는 그때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초량 외관이 있던 부산포로 이 지역의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래는 그만큼 당시 조선의 중심지였고 이 지역의 중심지였고 한반도에서 긴 역사를 지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부산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개요? 네. 네. 동래는
이 지역의 어떤 행정적인 중심지였고 수영. 수영은 군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는 이름도 또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해군들이 있던 바다 진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수영이구나. 네, 수군이 있어서 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해가 우리- 된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있던 게 이제 뭐 전라 좌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 좌수영, 우수영, 경상 좌수영, 우수영. 근데 그 수영이 지금의 지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량은 네. 그 일본인들이 살던 외관이 있었고 어떤 국제 지역에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동래, 수영, 초량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고 그때 부산은 조선이라는 세계의 하나의 경계였고 일본인들을 맞이했던 국제적인 지역이었고 또 바다를 마주하는 어떤 동남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후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지 몰랐고 그때 일본인이 있던 그 초량 외관 부산포에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어떤 꿈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왜 저자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들끓는 가마솥의 도시라고 했는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가마솥의 도시라는 표현도 참 재밌고 조선이란 세계의 경계다라는 표현도 여러모로 좀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부산의 지리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상징까지도 알아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켜온 것들을 좀 앞으로도 지켜가고 보존할 의무가 있겠죠. 네, 뭐 부산이라는 이름도 그 가마솥의 소뚜껑을 닮았다라고 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명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재밌다. 네, 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름도 물론 일본이 들어오면서 동래보다는 부산이 대표적으로 되게 되었지만 이 역사는 또 우리가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한반도의 여러 도시가 한국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네. 폭탄을 맞고 탱크가 밀고 들어오면서 폐허가 되었는데 부산만 그 북한군에 들어오지 않았던 유일한 도시예요. 그래서 한 번도 파괴되지 않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근대부터 조선시대의 길과 모양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이 다른 도시만큼 뭐 도시를 기록하거나 이제 보존하는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좋고 골목을 좀 더 세련되게 갖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기존의 모습과 우리 생활에서 쌓여나가고 있는 역사를 잘 기록하고 보존하는 게 지금 부산이라는 도시를 살아가는 또 12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과제가 아닐까 싶고 이 부산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보면서 이 도시의 시작을 한번 되짚어보고 더 오래된 모습을 간직하는 이런 새로운 도시를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승훈 박사의 책 부산의 탄생 세 장의 막을 통해서 시간의 역순으로 부산의 탄생을 알아봤습니다. 뭐 영어 속담을 보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부산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죠. 이렇게 아픈 역사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온 부산을 후손인 우리가 잘 간직하고 발전해 나갈 의무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로 넘어가 보죠. 신바님,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부산 하면 많은 영화들이 있죠. 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국제시장입니다. 관객 수 1000만을 넘겼던 영화죠. 국제시장. 배우 황정민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등 굵직한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기도 하고요. 뭐 저는 영화 시작할 때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꽃분이네 가게가 나오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존재하는 가게라고. 네, 국제시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현재는 아마 카페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꽃분이네가 이 영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첫 장면부터 비춰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꽃분이네는 영화 속에서 덕수가 처음 이제 피란 수도 부산에 처음 이제 도착을 했었을 때 고모가 운영하고 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장으로서 일하기 위해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네. 또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이기도 한 덕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실제 국제시장 이 영화 상영 이후에 꽃분이네를 방문하기 위해 국제시장에 방문하는 방문객도 많아졌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는 부산의 모습을 쫙 비추면서 노인이 된 덕수와 영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덕수는 부산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을 보면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며 나는 저 큰 배를 모는 선장이었다라고 선장.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는 덕수의 현재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를 좀 번갈아 가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함경도 흥남에서 미군이 이제 전쟁 중에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난민 대략 10만 명을 배에 태우고서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덕순의 가족이 그 피난민 중에 하나였는데 덕수가 이제 올 때 아버지와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린 채 부산으로 오게 되면서 덕수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덕수는 자신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 또 동생들의 학자금과 결혼 자금을 대기 위해서 파독의 광부로 가기도 하고요. 혹은 월남전에 좀 기사로서 파병을 신청해서 목숨을 걸고 가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가족의 가장으로서 네.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의 아버지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지금까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가 보는 아버지의 시대상과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이제 덕수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가면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피란 당시에 덕수가 업고 있었던 막내 여동생이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이제 잡아 끌어져 내리면서 이제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그때 이제 덕수가 자신이 여동생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찾는다고 하면서 피난선을 막 내리면서 덕수에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가장이고 가장은 가족을 제일 우선시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을 잘 지키는 역할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덕수는 아버지 그 말을 떠올리면서 이제 자신의 선택을 뭔가 포기해야 할 때마다 방 한 구석에 이제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보면서 소주와 눈물을 삼키며 가족을 잘 지키겠다라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무엇보다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함께 이 피난선에 타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는 이제 한평생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파독 광부로 월남전 참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뭐 앞서 청년님과 부산의 탄생이란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피란 수도의 부산의 장면들 그리고 그 시절의 파독 광부 또 월남전 파병 등 한국사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이 영화 속에서도 풀어내고 있죠. 네, 이제 역사적으로도 또 정치, 경제적으로도 좀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덕수의 개인사를 통해서 그 시절의 아버지 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장면들을 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실제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나 당시에 한국 사회가 어떤 시기를 지나왔는지를 좀 짧게나마 알려주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부산에 있었던 이제 부마 항쟁이라든지 그런 민주화 운동 등을 전부 담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전체 줄거리에서 이제 덕수 개인이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중시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 이야기했던 역사적 사건 이외에도 이산 가족 찾기에 나선 덕수의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방송에서 사실 아버지를 찾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엔 찾지는 못합니다. 다만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을 찾는 것에는 성공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여동생은 다행히 미군에게 구출되어서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 간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관련해서 당시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을 갔던 모습 또 전쟁 때문에 헤어졌던 여러 이산 가족들의 그런 찾는 실제 방송 모습을 편집하여서 보여줌으로써 슬퍼요. 네, 영화 보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죠. 맞아요. 그래서 관객들은 더욱더 자신의 이야기 혹은 뭐 덕수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이외에도 네. 영화 사이사이 다양한 인물들도 나오는데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여러 무거운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 좀 신파이기는 합니다만 코믹적인 요소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역사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함께 보여주는데요. 네. 일단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살짝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덕수가 구두 닦기를 막 하고 있을 때 그 구두를 닦으러 온 손님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넌 무엇이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서 자신은 전후에 국내에서 배를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명언을 명언이네. 네. 남기면서 지나가는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막 전후
전쟁 직후이다 보니 네. 우리나라에서 배는커녕 자동차도 못 만들 텐데 라면서 이제 덕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꽃분이네로 옷감을 찾으러 왔다는 김봉남 디자이너, 즉 앙드레 김이죠. 네. 네, 앙드레 김 디자이너님도 나오시고 또 식당에서 우연히 고기 많이 먹는다면서 핀잔을 듣고 지나가는 네, 씨름 선수 맞아요. 이만기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나오시고 또 이제 월남전에서 덕수의 생명을 구해주면서 이제 맺는 인연의 남진, 가수 남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평생 덕수는 모든 이들이 남진이 나오나냐라고 질문을 할 때 가수는 무조건 남진이다라고 못 박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전부 자세하게 비춰주지는 않지만 좀 지나가는 대사라든지 신문 뉴스 기사의 어떤 부분으로 좀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야기할 때 좀 배경으로 슬쩍슬쩍 좀 지나가기 때문에 영화 보실 때 이런 것들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국제시장 외에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잖아요. 함께 볼 만한 영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좀 불가피하게 촬영해야 하는 부분 이외에는 다 부산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서 좀 이런 부산의 전체적인 여러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부산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많은 일들이 엮여 있는 도시다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비중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탁이죠? 네. 저는 사투리 구사가 서투른지라 네, 이제 진하게 사투리를 구사하실 수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죠. 네.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청년님이 대사 하나씩 읊어주시면 하나씩 영화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나와 합니다. 있는 대사군요. 네네. 네, 청년님 한번 해주시죠. 동수야, 잠시 하와이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1년 정도만 좀 쉬다 온나? 와, 누가 내 지기라고 시키드나? 동수야, 니가 가라. 하와이. 자, 이 영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잘하시네요.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다르네요. 네이티브 네. 스피커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 다들 알죠? 아시죠? 네, 친구. 네, 영화 친구입니다. 영화 친구. 네, 그래서 부산의 이제 실제 조직폭력배 조직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더욱 유명했고 또 말씀해주신 대사 이외에도 워낙 많은 대사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또 부산 사투리가 워낙 걸쭉하게 나오다 그쵸.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DVD판에는 표준 한국어 자막이 네. 삽입되어 있는 영화라고 이거 진짜 합니다. 저 중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그쵸. 말부터 아이가 이거 뭐 맨날 했어요. 진짜 서울에서도 니가 가라 막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역시 네이티브 스피커는 절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또 있네요. 네, 다음 대사도 청년님께 부탁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잡고 해야 됩니다. 늙으장 남천동 살제 어이? 내가 임마 어이? 늙으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어이?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이? 다 했어 마. 이거는 이제 수갑 때문에 수갑 때문에 그렇죠? 이게 괜한 맞습니다. 모션이 아닙니다. 수갑 때문에 수갑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네, 다 알죠. 이때 당시 남천동이 부산에서는 부촌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때 남천동 삼입비치가 지금의 대규모 재개발 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부산에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남천동에 사셨죠. 지금도 뭐 보초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뭐죠? 네, 영화 범죄와의 범죄의 전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네, 그래서 1982년도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마약 때문에 우연히 손을 잡게 된 이제 말단 세관 공무원과 조직폭력배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워낙 이제 연기파로 유명한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그러니 연기는 물론이고 스토리까지 좀 탄탄해서 한국의 느와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제 또 팬덤 사이에서는 현재도 몇 번씩이나 돌려봐서 다들 대사를 외울 정도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네, 패러디도 많고요. 네, 패러디도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영화들도 있고 또 영도 흰여울 마을에서 촬영된 영화 변호인도 유명하고요. 그렇죠. 변호인. 네. 그리고 해외 영화를 꼽자면 블랙팬서가 있습니다. 블랙팬서에 나왔던 부산은 조금 지금의 부산이랑 다르지 않나. 네, 약간 다른데 어쨌든 부산인 건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네, 계기가 되었다. 좀 약간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블랙팬서 2도 개봉을 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다른 것보다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그 주인공 그룹을 맞이하는 미국
배우의 이제 사투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네, 너무 네, 어색하고. 네.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네. 한국판에는 다시 녹음을 해서 아, 그래요?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격신들이 광안대교와 영도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는데 실제 저희 집 바로 옆 골목 슈퍼도 나와서 그래요? 슈퍼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여기가 블랙팬서에 나온 슈퍼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많은 관객들이 이제 서울 말고도 부산이 있다. 부산의 배경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사실 이 영화들 외에도 많은 부산 배경 영화가 있다 보니 좀 함께 보시면서 여기가 어디에서 촬영되었지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청년님의 열연까지 함께했던 영화 국제시장 함께 봤고요. 부산을 주제로 이제 영화와 책을 만나봤는데 매번 오프닝으로 제가 외치잖아요. 네.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에 대한 답이 오늘 부산 시민들에게는 좀 더 명확한 답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청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2월 첫 주입니다. 집에서 혼자도 좋고요. 아이들과는 더 좋고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아픈 역사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산에 대해서 영화와 책을 통해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승훈 박사의 책 부산의 탄생, 그리고 윤재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 그리고 청년과 신바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